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6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법 오랜만에 또 마이크를 켜죠. 지금 시장 상황이 AI 주식들도 빅테크 주식도 맥을 못 쓰고 있어요. 오직 반도체 지수만이 지금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정거래 가격, 얘가 버텨주는 한도 내에서 끝단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죠.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이 맞부딪히면서 어떤 변동성을 자아냈는지, 왜 레버리지 ETF, 대한민국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이 기점에 출시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맥점을 지니고 있다. 자, 먼저 매크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시장 환경을 점검해 보는데 달러 인덱스가 101.46이에요. 자, 보시면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었어요. 뚫고 상승 중이죠. 달러가 강세다. 그 이면에는 미국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65.8%, 인상 확률이 34.2%. 9월 달에는요. 금리 동결 확률이 34.2%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인상이 약 50%, 0.5%가 무려 15.9%입니다. 페드의 긴축 우려가 전 세계 금과 은, 주식시장 이거에 대한 위험 자세에 대한 회피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금도 하락이 쭉 나오고 있고 계속 하락 물량이 나오고 있죠. 은도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다. 코인 관련 기업들 대부분의 주식들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은 없어요. 이것 또한 끝을 향해 간다. 현물 가격 추세가 메모리마다 현물 가격 추세가 꺾였다. 이게 선행 지표이다. 이게 꺾이면 고정거래 가격도 시간차를 두고 따라온다. 고정거래 가격이 꺾이면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온다. 여기에 고정과 현물 거래 가격에 시차가 발생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페드에 대한 긴축, 이 CME 페드워치에 대한 막대기는요, 유동적이에요. 즉, 이 막대기의 길이는 얼마든지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게 올라가고 더 이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FMC에서 봐볼까요?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의 FMC 성명 이 발표입니다. 보시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 물가가 예전 같지 않네?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점도표에서 점을 찍었더니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요인이 많았어. 그래서 긴축이 우려돼.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자, 볼까요? 물가 상승률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특정 부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방영한다. 에너지 상승, 유가 상승이었죠. WTI 선불이 보시면 60불 언저리에서 보이시죠? 60달러에서 120불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WTI 선물이. 유가가 폭등한 거죠. 그 다음 박스권을 보이다가 결국 이 라인, 맥라인이죠. 헤드앤숄더 패턴 70, 85달러 부분이죠. 여기를 깼더니 지금 70불을 깼어요. 69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은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시장의 붕괴를 원할까요? 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시장이 붕괴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늘 그들은 뒤통수를 때려왔습니다. 매크로 환경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맥을 잡아야 된다. 자, 크리스토 월러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6월 23일 그저께죠.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권, 미 국채의 수요 강화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인데요. 크리스토 월러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크나 자산이 전 세계 달러의 접근성을 높여서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유동성 수요를 미 국채 시장과 직접 연결해서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USDT, USDC, RLUSD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와 연동되는 거예요. 이게 달러와 연동되고요. 즉 기존에는 브레튼 우드 체제 달러가 G1이 됐었죠. 압도적인 그때는 금에 고정됐습니다.
달러가. 그 다음 원유 페그제였죠? 달러가 원유에 페그됐어요. 그 다음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과 미 국채에 연동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죠? 결국 코인 시장과 접점이 발생한다. 이걸 통과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 결국 이 유동성은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코인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법안이 필요해요. 결코 따로 노는 이슈가 아니다. 크리스토 월러 연준 이사, 연준에는요, 미국 연준은 페더럴 리저브는 50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워싱턴 연방주지사 이사회, 바로 연준 의장, 부의장, 연준 이사 5명이 있어요. 총 7개의 투표 권한권, 그 지역은행장 12개 권역에서 4개는 돌아가면서 맡고요. 1명은 픽스입니다. 바로 뉴욕연은 존 윌리엄스. 돌아가면서 맡아준다. 거기에 연준 이사가 직접 우리에게 시그널과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자. 어떤 거?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에 연동되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에 연동되게 된다. 필연적으로 코인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안이 필요하겠죠. 클레이티 법안 본회의. 설왕설래 말이 많죠. 이거에 대한 맥을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6월 25일 오늘인데요. 일본 SBI가 일본 금융청 승인을 받아서 RLUSD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소식이죠. 일본 SBI 리플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확장해 볼게요. 이미 SBI는 리플과 한 몸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중동에서도 2023년에 SBI 아람코 블록체인 사업 뛰어든다. 암호화폐 투자 육성의 본격 제어였다. 2024년 3월 9일이었죠. 이거에 대한 원본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2024년 12월 달인데요.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가 아람코입니다. 얘네가 전체를 상장하게 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부분 상장을 했죠. 얘가 SB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SBI에서 직접 이야기해 준 거죠. SBI와 아람코는 아래 설명된 분야에서 사업 제휴를 고려할 예정이다. 양사의 투자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분야 협업 및 공동 투자, 코인 관련된 포트폴리오, 두 번째,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의 스타트업을 식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의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한다. SBI와 아람코가 서로 MOU를 체결하고 코인 관련 디지털 사업 분야를 키우기로 이야기를 하였다. 자, 그러면 리플의 혈관도, 파트너십들의 결정체입니다. 이거 곱하면 100배는 성장했을 겁니다. 리플, 스트라이프, 세계적인 결제 기업이죠. 디로컬, 위치페이, 텐센트, 중국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쭉 하고 연결되게 되죠. 동서양을 갈아짓는다. 파운더스 펀드, 페이팔, 구글, 우버, 알리페이, 위치페이, 이걸 통해서 중국의 CBDC는 보급이 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인도의 페이티맵, 플리카트,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텐센트로 연결되죠. 아마존, 코인베이스, 앤드레스 포로이츠,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에 에어비앤비와 리프트, 우버, 공유경제의 완성체이죠. 산탄데르, 유니온페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기 연동되어 있습니다.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JP모건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중심에 심장인 이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자, 비트코인 또한 비트마인이죠. 이더리움의 최대 보유자입니다. 567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의 총 4.7%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티지도 다시 한번 6월 22일 날 520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하게 되죠. 그럼 누가 매집하는 건가요? 비트마인의 최대 쩐주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바로 피델리티가 최대 쩐주이고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파운더스 펀드, 팔코넥스, 크라켄, 얘네가 비트마인의 초기 투자자이다. 기존 쩐주 중 최대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 스트레티지의 주요 주주입니다. 뱅가드, 블랙락 뱅가드죠. 이거 조금 확대해보면 블랙락, 뱅가드,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켄터 피츠제럴드,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들이 지는 게임을 할까요? 이기는 게임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게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100명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 마라톤을 완주할 겁니다. 그만큼 힘든 지역이죠. 똑같이 출발하지만 도착하는 사람들은 늘 극소수예요. 그게 어떤 분야이건 간에. 평범한 사람은 도착하기 힘듭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야. 늘 그래 왔다는 거죠. 100명 중에 10명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10%겠죠? 5% 안에. 사실 1%, 2%.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온전한 선택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에 혼이 담겨 있죠. 어느 쪽의 방향인지.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지금 상승을 확신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라톤의 항해를 완주할 수가 있겠죠.